이게 말이 돼? 몽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의 작은 마을, 바양작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모래뿐이던 마을에 푸른 숲이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마드 하산이라고 합니다. 몽골 바양작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 고향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고향 바양장을 포함한 몽골 전역을 감싸고 있는 광활한 사막을 보며 자랐습니다. 태양은 매일 하늘 한가운데에서 뜨겁게 타올랐고 모래바람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만들어 왔지만 늘 물 부족과 황량한 땅이라는 한계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 한 한국 회사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바로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숲을 만든다고?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긴 몇천 년 동안 모래뿐이었어. 숲이라니 꿈도 꾸지 마.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기온은 매일 40도를 넘나드는 이곳에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팀을 조롱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인들이 영화처럼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거야? 라며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우리 조상도 못한 걸 이방인들이 한다고? 그들은 우리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의 몇몇 원로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지 국제적인 주목을 끌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그들의 자신감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하는 걸까?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단순히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환경 복구와 녹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기술자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한국 기술팀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장비와 방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막 환경에 맞춰진 특수 설계 장치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물, 저장 장치와 뿌리 깊이로 물을 전달하는 관계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사막 땅을 분석하고 토양의 염분 농도를 낮추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문득 제게 익숙한 사막 풍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얼마나 쓰든 소용없어. 몇 년 안에 나무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몇 주가 지나고 한국 기술팀이 심은 나무들 중 일부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모습을 처음 본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라니.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저는 제 평생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한국 기술팀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먼저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막 토양의 염분 농도를 줄이는 방법, 적은 물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그들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무 뿌리 주변에 물을 직접 공급해 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첨단 장치였습니다. 저희는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이 기술이 정말 효과적일지 반신반의했죠. 그러나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뿌리 깊숙이 전달되었고 작은 나무들이 힘차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팀이 도입한 것이 토양 개량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사막 땅이 척박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특별한 바이오 재료를 사용해 사막의 모래땅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이오 재료는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땅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었죠. 처음엔 보잘것없는 모래더미처럼 보였던 사막이 점차 부드럽고 촉촉한 흙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에는 풍부한 햇빛이 있었지만 이걸 활용해 물을 끌어올리고
전기를 만들어 관계 시스템에 사용하는 건 저희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한국팀은 사막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정말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말짱 도루묵일 거야 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팀의 리더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사업 이상의 노력 같아 보이는데요. 그가 대답하길 한국도 과거에는 여러분처럼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일구고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로 이 사막에도 희망을 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의 철학과 진심을 담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 동안 황량했던 사막 땅 한가운데에 어린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아침 일찍 작업을 시작한 한국 기술자들은 모래 속에서도 싹이 트고 자라는 나무를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이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미래를 심는 일이다. 한국 기술팀이 우리 마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6개월을 넘기면서 결과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처음으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연한 녹색 잎사귀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모래바람만 가득했던 땅이 생명을 품으며 다시 태어난 듯했죠. 한국팀은 단지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하나하나를 돌보며 각 뿌리 주위에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특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토양의 상태를 매일 분석하며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팀이 보여준 열정과 섬세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뿌리 썩음 증상을 보였을 때 팀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그 나무 주위를 파헤치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가 살아야 다른 나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팀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보고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의 지하수가 다 고갈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법은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한국팀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이를 스마트 관계 시스템으로 각 나무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했습니다. 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주었고 나무 주변 토양은 물을 오래 머금는 바이오 재료로 덮었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푸르게 변하고 모래바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기술의 결과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이웃들이 숲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원로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니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구나. 우리도 한때 이런 희망을 가졌었지만 사막의 힘을 이기지 못했지.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사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막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고 있더군.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 주변의 온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했던 사막의 태양빛이 나무 그늘에 가려지며 시원한 공간이 생겨났고 모래바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숲 근처에서 뛰어놀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이 자라면서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새들이 나무에 둥지를 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는 이 숲이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한국팀의 노력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숲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한국팀의 리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숲을 만드는 건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닙니다. 희망을 심는 일이지요. 우리도 한때 전쟁과 가난 속에서 희망을 잃을 뻔했지만 끈기와 기술로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숲도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숲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숲의 일부가 되어 함께 돌보고 있죠. 한국 기술자들은 다음 단계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숲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숲을 보며 더 이상 사막은 바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술과 진심 그리고 협력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숲이 자라면서 우리 마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덕분에 시원한 그늘이 생겼고 더운 날에도 사람들이 숲 아래에서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처음엔 사람들이 저 숲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나무들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우리도 마음 깊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한국 기술자들의 끈질긴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숲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숲 한가운데서 나무를 돌보던 한국 기술자 김민수 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무의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숲은 당신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기술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여러분의 사막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도 한때는 척박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의 진심과 철학을 담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한국 기술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화려한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용성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빗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한국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 저장 장치를 설치했죠. 이 장치는 강우량이 적은 사막에서도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숲은 점점 더 적은 물로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죠. 또한 한국팀이 사용하는 스마트 센서는 나무마다 설치되어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 덕분에 나무들은 늘 최적의 상태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가까워졌고 어르신들은 숲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숲을 스스로 가꾸고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죠. 제 친구 파이살은 숲 가꾸기 자원봉사자가 되어 매주 시간을 내어 나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숲이 자라는 걸 보고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희망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마을의 일부예요. 한국 기술팀의 열정을 보며 저는 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협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를 거듭하며 배우고 점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며 한국의 힘이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이제 단순히 숲을 넘어 우리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사막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기술과 협력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고요. 숲이 점점 자라면서 마을의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늘 건조했던 공기는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증산작용을 하며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었고 모래바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숲이 가져온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지하수 재생이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뿌리를 통해 물을 저장하고
토양 깊숙이 흘러들어가게 했습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메말라 있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환경적 혜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숲에서 시작된 이 무리 지역 농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이 이렇게 자라고 나니 예전에는 포기했던 땅을 다시 일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기반이죠. 숲이 만들어낸 변화는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숲 주변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숲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산책로와 쉼터가 조성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마을 주민들이었지만 점차 인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까지 늘어났습니다. 숲 근처에서 가족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숲이 단순히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장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기술팀은 이 숲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제안했습니다. 나무 열매를 활용한 가공식품, 숲의 허브를 활용한 천연 화장품 등이 논의되었고 이 모든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숲이 자라면서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세대 간의 연결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숲속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나무들은 내가 지키고 내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저도 나중에 나무를 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숲이 단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세대 간의 유대를 새롭게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떠나기 전 그들은 저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무대에 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나무를 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숲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가꿔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제 이 숲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술이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숲은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공 사례에 머물지 않습니다. 몽골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주목하며 다른 사막 지역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섰고 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사막에서 숲을 만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눈으로 이 기적을 보았고 기술과 진심이 만들어낸 이 변화의 중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더 이상 사막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이 숲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산 씨의 사연이 감동적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독일 총리도 놀란 한국의 기술 영상도 제작되어 있습니다.